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격차가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그러면 재감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경매 기록에 따라 제가 이걸 펼쳐배운 이유는 재감정 명령이 나오면 감정평가사가 2개가 나오거든요.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는 한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 들어왔다, 취하가 됐으면 취하됐다, 뭐 이렇게 들고 남이 있고 기록이 변화가 되지만 감정평가사나 요 있네요. 그렇죠? 감정평가서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거 못 봤네. 대부분 보면 기간이 이렇게 오래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재감정 명령을 내려서 다시 한다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다시 나왔는데 사건 번호는 같은 거고요. 뭐라고 써졌는지 한번 볼까요? 뭐 잘하겠다는 뜻이고 뭐 똑같네. 1억 5,500이요. 별 차이가 없네. 자, 요게 다시 하면서 2016년도 여기 보면 기준 시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기준 시점은 본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2016년도에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년도에 한번 감정평가했다가 16년도에 다시 한번 더 한 거죠. 그 금액도 뭐 별반 차이가 없네 보니까 1억 5,500 이렇게 해서 그거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시간차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감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너 이거 왜 이것밖에 안 돼? 다시 감정해줘 이렇게 신청했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감정 평가 명령을 내려서 감정평가사 이렇게 2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잘 지적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똑같이 2번 유찰돼서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거 현황조사서나 이런 거 보면 뭐 비슷하겠죠? 내용이 있을까? 여기처럼 없어. 크게 하는 게 없네. 여기처럼 여기 보면 임차인 점유해놓고 아무 얘기 없죠? 그럼 별 뭐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없어. 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여기 왜 유치권 얘기가 안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임차인 점유했는데 임차인을 지금 만나지도 못한 거야. 전입세 대려면 했을 때 나오나? 오씨가 나오긴 하네요. 지금 세입자가. 여기는 세입자가 오씨네요. 전입 날짜가 2011년 7월 달이잖아요. 2011년 7월 달은 경매 넘어가기 전이죠. 경매 넘어간 게 아까 2011년 연말이었어요, 연말.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온. 보통 이제 완공되기 전에 세를 놓잖아요. 그래야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이 사람 보증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1,500이네. 오규남 씨인데 1,500이고 7월 8일이고 배당 요구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보증금이 1,500인데 지금 시점가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좀 보증금 좀 싼 편이네.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있잖아요. 빌라업자예요. 근데 돈이 안 돌잖아요. 분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분양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를 놔요. 요즘 그러고 있어요. 요즘 세를 놓는데 싸게 세를 놔요. 그래야 자금이 도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싸게 세를 놔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다시 2년 지나고 나면 나간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2년 뒤에 나갈 때 보증금을 빼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더라고요 요새. 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빼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빌라업자에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전입되고 이 오기남 씨 있는 거 봤을 때 이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건 여기 서류상으로 그렇다는 거고 누구를 만나봐야 돼 이제? 오기남 씨 만나보실래요? 만나보면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이제 심정이 생겨. 이 어디야 어디 여기 여주 한번 갔다 오실래요? 갔다 오실 분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양평, 여기 양평 갔다 오실 분도 계실려나 모르겠네. 양평인데 근린주택이다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여기 매각물건명세서 보고, 여기 이제 농지여서 농지식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농지 같은 경우 농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뭐 아직 우린 배우는 건 아니니까 뭐 있고 필요 없고 뭐 이왕 건축물도 있네요. 그다음에 정기용으로부터 아까 들었던 이름 같은데 공사대금 8,6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정시영 언제죠? 23년 2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면 현황조사서 한번 열어보고, 이게 물건 번호가 몇 번이었습니까 이게? 1번. 요거 읽어볼게요. 채무자, 소유자, 점유. 크게 하는 걸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 이렇게 돼 있고 1번요.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 임해서 성명 부답의 점유자를 만났으나, 아따 어렵다. 이름을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는 점유자를 만났더라 이 말이에요. 예? 성명 부답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진술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이름을 안 밝히고. 법원 방문해서 이미 해결했다고 진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결했다고 하면 빚을 해결했다. 경매 넘어가는 걸 해결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왜 경매가 진행돼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경매 가서 이제 경매 나왔으니까 갔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되게 많이 봐요. 경매 안 된다고. 우리 다 해결했다고. 근데 다 경매 진행돼요. 그게 희한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으며 세무서에 상가 임대차 현황을 조회한 결과 2명의 상가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이렇게 돼 있어요. 상가 임차인 2명 있다는 거예요. 상가 임차인이 뭘까요? 예? 주인이 있고 상가 임차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우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아니야? 이건가? 뭘까요, 이게? 제가 안 줄 걸 지운 것 같네. 아, 진짜. 저 상가 임차인이 뭘까요? 이게 뭐예요? 근린주택. 근린주택은 어떤 거예요? 상가주택이지. 여기 이제 목록이 나와 있을 거니까 건물 보면 1층이 뭐로 돼 있어요? 근린생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2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준공된 거죠. 18년도에 준공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 1층에 상가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지. 그것도 몇 명? 2명. 이게 근린주택, 상가주택이 돼서 이렇다 이 말이지. 사진 한번 볼까요? 양평 청과. 응? 그러니까 여기가 주택이고 1층이 상가. 오. 옆에 천막도 있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2층짜리 상가주택이 경매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옆에 땅 같고 진입도로 같고 도로변 있네요.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놓죠 보통. 컨테이너 있고 화장실인가 뭔가 창고 냉장고 같은 거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이제 유방 건축물이죠.
보여지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쭉 있는데 이 감정평가서의 내용 중에 보면 요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딱 보시면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게 요렇게 있는 땅에 요 건물이 요렇게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뭐 1번, 2번 뭐 요게 이게 지금 경매 넘어온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막 표시된 것들이죠. 가로 1번, 가로 2번 뭐 이렇게 빗금 거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조도 이렇게.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이제 이따 이반 건축물 하겠습니다만은 어디가 이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반 건축물? 어디가? 여기 점점점 된 거 있잖아요. 끝에 이렇게 점점점 된 거 있잖아요. 끝에 점점점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보통 기호를 니은, 디귿, 기역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시외 건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키우는가? 제시외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시외라고 하는 것은 경매 붙여진 건 원래 요거 검정 거. 요거 원래가 요거 건물이지. 검정 거. 그런데 거기 경매 붙여진 것에서 빠졌다는 뜻입니다. 외자는. 그게 몇 개가 있어요? 3개. 필요해서 이렇게 늘린 면적 있잖아요. 이게 무단 뭐예요? 정축이지.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감정 평가서에 나와 있는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줘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사건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이제 위반 건축물도 테마 중에 하나지,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점유를 갖다가 주인 세대가 하나 있고 상가 임차인 2명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방금 전에 현황서에서 나왔었죠. 감정평가서에는 만난 기록이 있는가 딱 봐봐요. 감정평가서의 기록 중에 기록이 많긴 한데 점유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가, 유치구 정하는 기록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보통 기타 항목에 나와요. 있으면 기준 시점 나왔고 없고 이렇게 있고 없잖아요. 지금 감정평가 금액의 산출 근거 같은 거 써놓고 있고 실거래가 같은 거 지가 변동료 같은 거 쓰고 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는 유치권의 유자도 안 나온 거예요. 현황 조사한 내용, 현황 조사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점유하고 있고 또 상가 임차인 2명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그랬으니까 그 상가 임차인 2명을 만나보는 게 필요하고 근데 느낌상은 거의 뭐예요? 90, 제가 볼 때는 뭐 9% 이상 점유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채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지 뭐 그거야. 아까 그 유치권 정하는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있어 그게? 여기서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한데 여기서 이건 아니고 밑에 있다 밑에. 겁나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 이런 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건데. 기절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 중에서 이제 우리 심화 과정 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다가구 원룸, 공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상가주택 그런 게 이렇게 모양이 이래 맨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주의사항 2023년 2월 1일 전기용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8,60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채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23년 2월 1일 날 지금 유치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23년 2월 1일은 요때죠, 요때. 직전에 했죠, 직전에. 보통 이제 시기를 왜 보느냐면 진짜 같은 경우는 되게 시기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건 유치권 신고도 늦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직전에. 현황조사에도 기록이 없고 감정평가에서도 기록이 없고
그렇죠? 요때 해가지고 그냥 어디에 매각 물권 명세나 달랑 올라왔고, 그렇죠? 채권은 혹시 인정될지 모르겠으나 점유는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 깨진 물건이라고 보셔야 돼. 이것도 거의. 예? 네. 자, 여기까지 봤어요. 끝낸다는 생각에 끝내야 되겠어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